안내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제공되는 모든 교육 영상과 자료의 저작권은 경남창원산학융합원에 있습니다. 본 콘텐츠는 사천 스마트 그린산단 스마트 제조 고급 인력 양성 사업의 교육 목적을 위해 제작되었으며 수강생 여러분의 학습을 돕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행위는 사전 서면 허가 없이 금지됩니다. 첫째, 영상 전체 또는 일부를 무단으로 복제, 편집, 재가공하여 배포하는 행위. 둘째, 화면을 캡처하거나 녹화하여 외부 메신저, 카페, 커뮤니티, SNS, 클라우드 등에 공유하는 행위. 셋째, 영상의 URL을 외부에 연결하거나 임의로 퍼가기, 임베드하는 행위. 넷째, 자막 및 워터마크를 제거하거나 다른 로고로 표시를 변경하는 행위. 다섯째, 본 자료를 상업적 용도로 활용하거나 AI 학습 데이터 등 2차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이와 같은 무단 사용이 확인될 경우 사전 경고 없이 게시 중단 조치가 이루어지며 저작권법에 따른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지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스마트 제조 전환의 필요성 및 로봇 자동화 핵심 기술 파트 3 교육 진행을 하게 된 한국폴리텍 대학 김정원 교수입니다. 이번 파트에서는 앞선 내용으로 마련한 기반을 실제 성과로 전환하겠습니다. 로봇셀과 센서, MES를 하나로 연결해 데이터가 지표와 의사결정, 제어로 이어지는 페루프를 구성합니다. 사이클 타임과 불량률, MTTR을 핵심 지표로 삼고 알림은 곧 조치로 연결되도록 시연하겠습니다. 또한 안전과 변경 관리, 태그 표준을 정비해 확장 가능한 구조를 완성하겠습니다. 이어서 파일럿 셀을 설계하고 데이터 수집과 대시보드, 경보 규칙을 순서대로 구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선 전후 결과를 자동 리포트로 확인하며 다음 확산 단계의 기준을 제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화면에 맞춰 차근차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진행합니다. 데이터 활용 및 시스템 통합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파트의 목표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신호를 하나의 언어로 묻고 그 언어가 지표와 의사결정, 제어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데이터의 길을 여는 것입니다. 로봇과 설비, 센서, MES, ERP, PLM이 제각각 말하던 표현을 표준 이벤트로 통일하고 수집부터 저장, 분석, 시각화, 실행까지 페루프를 완성하는 순서를 차근차근 안내드리겠습니다. 잠시 호흡을 고르고 큰 그림부터 보겠습니다. 인프라는 현장 계층, 수집 전송 계층, 저장 처리 계층, 활용 계층의 4층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먼저 현장 계층입니다. 태그와 식별자 규칙을 고정해 주십시오. 설비 번호, 공정 단계, 제품과 배치 아이디가 프로젝트마다 달라지면 추적은 느려지고 개선 속도가 떨어집니다. 이벤트의 시간은 장비 내부 시간이 아니라 신뢰 가능한 기준 시간으로 통일하며 셋업과 점검 같은 작업 이벤트도 동일 포맷으로 기록합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시스템 품질을 바꿉니다. 명령 규칙과 단위 규칙을 문서로 고정하고 예외를 만들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음은 수집 전송 계층입니다. 게이트웨이는 현장의 번역기이자 완충지입니다. OPC UA나 MODBUS 등 다양한 프로토콜을 표준 메시지로 변환하고 끊김을 대비해 버퍼와 재전송을 기본값으로 두십시오. 제어와 안전은 로컬 경로, 운영 분석은 사내망, 장기 학습은 클라우드처럼 중요도에 따라 경로를 분리하면 안정성이 올라갑니다. 여기서 보안을 잊지 않겠습니다. 네트워크 분리, 인증과 암호화, 접근 최소화, 변경 기록은 처음부터 설계하셔야 나중에 비용이 폭증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저장 처리 계층입니다. 시간에 민감한 데이터는 시계열 저장소, 관계를 따지는 데이터는 관계형, 원본 보존은 객체 스토리지에 둡니다. 핵심은 스키마입니다. 공정 이벤트, 설비 상태, 품질 결과, 비전 로그, 경보를 하나의 이벤트 모델로 설계해 동일 키로 묶으면 분석의 대부분이 단순해집니다. 스트리밍 파이프라인은 경보와 대시보드를, 배치 파이프라인은 심층 분석과 모델 학습을 담당합니다. 잠시 전환하겠습니다.
파이프라인 건강도, 즉 지연과 누락을 모니터링하는 지표를 운영에 포함하지 않으면 대시보드는 쉽게 거짓말을 합니다. 마지막은 활용 계층입니다. 우리가 만들 화면은 예쁜 그래프가 아니라 결정 보조 도구입니다. 사이클 타임이 벗어나면 원인 후보가 자동 정렬되고 각 후보에 연결된 점검 절차가 버튼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알림은 적고 명확해야 하며 심각도와 책임자, 목표 조치 시간, 미처리 에스컬레이션 규칙이 사전에 고정되어야 합니다. 알림을 누르면 작업 지시가 발행되고 수행 여부가 로그로 남아 페루프가 닫히도록 구성합니다. 행동을 바꾸지 않는 시각화는 소음일 뿐입니다. 이제 시스템 통합으로 시야를 넓히겠습니다. MES는 생산 지시와 공정 흐름을, ERP는 자재와 원가를, PLM은 제품 정의와 변경 이력을 담당합니다. 통합의 목적은 역할을 침범하는 것이 아니라 식별자와 이벤트를 공통으로 묶는 데 있습니다. 생산 지시 번호와 제품 코드, 배치 번호, 공정 단계 코드가 통일되면 불량의 원인을 찾는 시간은 1에서 분으로 줄어듭니다. 변경 관리도 시스템에 녹입니다. 레시피나 파라미터가 바뀌면 자동으로 버전이 증가하고 판정이 어느 버전에서 이루어졌는지 추적됩니다. 배포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회귀 테스트와 격리 테스트, 롤백 스크립트를 항상 준비해 주십시오. 데이터 거버넌스는 통합의 기초 체력입니다. 데이터 소유자와 관리 책임, 접근 권한, 보존 기간과 삭제 기준, 익명화 규칙, 데이터 품질 검사를 문서로 고정합니다. 특히 품질 데이터는 재현성의 근거이므로 측정 장비 교정 이력과 기준편 기록을 함께 저장해 신뢰 사슬을 유지해야 합니다. 거버넌스가 약하면 통합은 확장이 아니라 위험을 키웁니다. 여기서 한번 속도를 늦추고 핵심을 되짚겠습니다. 규칙은 도구보다 먼저입니다. 모델과 자동화 운영입니다. 예지 보전 이상 탐지, 공정 최적화 모델은 실험실 성능보다 운영 적합성이 중요합니다. 버전과 성능 지표, 설명 가능한 근거, 승인 절차를 배포 전부터 정의하십시오. 모델 판단에는 근거 링크가 따라 붙어야 사용자가 신뢰합니다. 자동 제어는 추천 모드에서 제한 자동, 그리고 가드가 갖춰진 완전 자동으로 단계적으로 확장합니다. 페일세이프와 롤백은 기본값입니다. KPI 체계는 세 층으로 설계합니다. 운영 지표는 지연, 누락, 경보 적중률, 대시보드 가용성입니다. 현장 지표는 사이클 타임, OE, 스크랩, MTTR, 체인지오버, 에너지 사용량입니다. 사업 지표는 납기 준수, 클레임 비용, 재고 회전, 제품별 기여 이익입니다. 지표 간 인가를 연결해 경보 적중률 상승이 MTTR 감소로 MTTR 감소가 OE 향상으로 이어지는 흐름을 화면에서 자연스럽게 추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숫자는 보고서가 아니라 운영 도구여야 합니다. 데이터 품질은 수집 순간에 대부분 결정됩니다. 누락과 중복 단위 혼재를 막기 위해 수집 단계에 검증 규칙을 탑재하고 허용 범위를 벗어난 값은 즉시 플래그 처리합니다. 제품 공정 매핑, 라인 설비 매핑 같은 참조 테이블을 유지해 분석의 흔들림을 방지하십시오. 자주 발생하는 실패 패턴도 미리 막겠습니다. 프로젝트마다 다른 명령 규칙, 조치 버튼 없는 화면, 무분별한 경보, 문서와 교육의 미갱신, 주인 없는 데이터가 대표적입니다. 해법은 규칙의 문서화, 조치 중심 설계, 경보 적중률 관리, 변경 관리, 소유자 지정입니다. 파일럿에서 확산까지의 로드맵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파일럿 라인을 선정해 사이클 타임 변동 감소, 불량 조기 경보, 재작업 시간 단축 등 명확한 목표를 잡습니다. 둘째, 이벤트 스키마와 식별자 표준을 확정하고 게이트웨이와 저장소를 구성합니다. 셋째, 대시보드와 경보 페루프를 만들고 운영 규칙과 책임을 고정합니다. 넷째, 한 달 동안 데이터를 모아 전후 비교 리포트를 자동 생성합니다. 다섯째, 성과가 입증되면 표준 문서와 교육 자료를 배포해 유사 공정으로 확산합니다. 표준이 바로 확산의 엔진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장을 그려보겠습니다.
교대 전 라인 대시보드가 밤새 변화를 요약합니다. 두 번째 셀에서 사이클 타임이 기준을 초과했고 스핀들 전류 리플이 증가했습니다. 시스템은 관련 로그와 보전 이력을 묶어 점검 티켓을 발행합니다. 작업자는 휴대 단말로 체크리스트를 따라 점검하고 결과는 즉시 반영됩니다. 품질 화면에는 비전 로그가 제품 아이디와 함께 정렬되어 조치 전후 개선 폭이 자동 계산됩니다. 오후에는 주간 성과 리포트가 경영 화면에 올라갑니다. 경보 적중률은 상승했고 MTTR은 줄었으며 스크랩은 낮아졌습니다. 누구도 별도의 보고서를 쓰지 않았지만 데이터가 스스로 말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만드는 데이터 기반 운영의 일상입니다. 데이터 인프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공장에서 태어나는 모든 신호를 잃어버리지 않고 의미 있는 언어로 바꾸어 생산관리 시스템으로 자연스럽게 흐르게 만드는 일입니다. 말로 하면 쉬워 보이지만 현장에서는 서로 다른 설비, 서로 다른 통신 규격, 서로 다른 시간 기준이 끊임없이 충돌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데이터가 지나갈 길을 만듭니다. 이 길의 출발점이 바로 IoT 게이트웨이이고 도착점이 MES입니다. 이제 그 사이를 한 걸음씩 연결해 보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수집입니다. 설비와 로봇, 센서에서 나오는 신호는 OPC UA, MODBUS, 제조사 고유 프로토콜처럼 제각각입니다. 게이트웨이는 이 다양한 언어를 하나의 표준 메시지로 번역하는 현장의 통역사이자 완충지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꼭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수집 품질은 나중에 고급 분석으로 보완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처음 들어오는 순간에 정확한 태그, 단위, 시간, 식별자를 붙이지 않으면 이후 모든 단계가 불안정해집니다. 그러므로 설비 번호, 공정 단계, 제품 배치 아이디, 작업자 루트 정보까지 한 틀로 정리해 주십시오. 이제 잠시 호흡을 고르고 시간 동기화를 강조하겠습니다. 같은 사건이 설비에서는 10시 2분, 비전 시스템에서는 10시 2분 3초, 게이트웨이에서는 10시 1분 59초로 찍히면 원인 분석은 끝없는 퍼즐 맞추기가 됩니다. 기준 시간을 공장 표준으로 통일하고 게이트웨이가 신뢰 가능한 시간 원천과 주기적으로 동기화되도록 설정하셔야 합니다. 이벤트 타임은 장비 내부 시계가 아니라 이 기준 시간으로 스탬핑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수집의 두 번째 기둥은 유실 방지입니다. 네트워크는 언제든 끊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게이트웨이는 버퍼와 재전송, 압축과 암호화, 송신 제시도 간격 같은 방어 장치를 기본값으로 가져야 합니다. 한 박자 리듬을 바꾸어 현실을 말씀드리면 이 작은 설정 하나가 나중에 데이터 복구 비용을 수십 배 줄입니다. 또한 중요도에 따라 전송 경로를 분리하십시오. 제어와 안전은 로컬, 운영 분석은 사내망, 장기 보존과 학습은 클라우드로 나누면 안정성과 보안이 함께 올라갑니다. 이제 데이터를 의미 있는 형태로 바꾸겠습니다. 메시지는 제품, 설비, 이벤트라는 세 축을 기본으로 설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품 축은 제품 코드와 배치, 시리얼을, 설비 축은 라인과 설비, 공정 단계를, 이벤트 축은 시작과 종료, 측정과 경보, 처방과 승인 같은 유형을 담습니다. 이 세 축만 일관되게 유지되면 그 위에 품질 결과, 비전 추론, 로그, 공구 마모 지표, 에너지 사용량 등 어떤 데이터도 유연하게 얹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속도를 조금 높여 데이터 사정과 명명 규칙을 문서로 고정해 주십시오. 프로젝트가 바뀔 때마다 이름이 달라지는 순간 통합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이제 MES로의 진입입니다. MES는 생산 지시와 공정 흐름, 설비와 품질, 자재 투입과 재고 이동을 관리하는 공장 중앙 관제입니다. 게이트웨이에서 정리한 이벤트가 MES의 작업 지시, 설비 상태, 검사 결과, 불량 코드와 정확히 연결될 때 비로소 트레이서빌리티가 열립니다. 예를 들어 한 제품의 불량이 발견되면 MES는 그 제품의 시리얼로 즉시 과거 공정, 사용된 자재 로트, 참여한 설비, 적용된 레시피 버전을 역추적합니다. 이때 식별자의 일관성이 핵심입니다.
생산 지시 번호, 공정 단계 코드, 자재 로트 규칙이 통합되어 있지 않으면 추적은 느려지고 책임은 모호해집니다. 여기서 잠깐 관점을 바꾸겠습니다. MES 화면은 그래프를 보여주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행동을 유도하는 도구여야 합니다. 사이클 타임이 기준을 벗어나면 원인 후보가 정렬되고 각 후보에 연결된 점검 절차가 버튼으로 뜨며 작업 지시가 바로 발행되어야 합니다. 경보는 적고 명확해야 하고 심각도와 책임자, 목표 조치 시간, 미처리 시 에스컬레이션 규칙이 사전에 고정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데이터가 보고가 아니라 실행으로 이어집니다. 보안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현장망과 사내망, 클라우드망은 역할에 따라 논리적으로 분리하시고 게이트웨이는 반드시 인증과 암호화를 사용해 송수신하도록 설정하십시오. 외부 접속이 필요한 경우에는 단방향 게이트웨이나 프록시를 활용해 공격면을 줄입니다. 또한 변경 관리가 운영의 한 부분이 되어야 합니다. 태그 추가나 레시피 버전 변경, 게이트웨이 업데이트가 있을 때는 승인을 거쳐 배포하고 동일한 변경이 다시 재현될 수 있도록 기록을 남기십시오. 데이터 인프라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려면 건강도 지표가 필요합니다. 수집 지연, 누락률, 중복률, 변환 실패 건수, 전송 성공률, 대시보드 가용성 같은 지표를 일간 리포트로 고정하십시오. 한 번 더 호흡을 고르고 강조드리겠습니다. 파이프라인이 아프면 화면은 거짓말을 합니다. 지표가 안정적으로 초록을 유지할 때만 분석과 의사결정이 신뢰를 얻습니다. 이제 마스터 데이터로 시선을 옮기겠습니다. 제품과 공정, 설비와 작업장, 품질 코드와 자재 로트 규칙이 따로 놀면 데이터는 곧장 복잡해집니다. 마스터는 MES와 ERP, PLM이 서로 나눠 맞대 단일한 진실의 원천을 정해 동기화 주기와 변경 책임을 문서화하십시오. 특히 레시피와 파라미터는 버전과 유효기간, 승인자와 변경 사유가 함께 기록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조립이나 가공 조건이 바뀌었을 때 어느 판정이 어느 버전에서 이루어졌는지 명확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운영 단계로 넘어가 대시보드와 리포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화면은 경영용 지표가 아니라 라인 담당자가 매일 보는 운영 화면이어야 합니다. 사이클 타임, OE, 스크랩, MTTR, 체인지오버 알림 적중률을 라인 셀 설비 단위로 보여주고 이상 구간을 클릭하면 원시 로그와 이벤트 흐름으로 즉시 내려갈 수 있어야 합니다. 주간 리포트는 전후 비교가 자동으로 계산되고 파일럿에서 확산 단계로 넘어갈 때 근거 자료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도입 로드맵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파일럿 라인을 지정하고 세 가지 목표를 정하십시오. 예컨대 사이클 타임 변동 감소, 불량 조기 경보, 재작업 시간 단축입니다. 둘째, 게이트웨이 설치와 태그 표준, 시간 동기화, 버퍼와 재전송 정책을 확정합니다. 셋째, 이벤트 모델과 데이터 사전을 만들고 MES 연동 항목을 최소 단위로 연결합니다. 넷째, 한 달간 운영 데이터를 수집해 전후 비교 리포트를 자동 생성합니다. 다섯째, 성과가 입증되면 표준 문서를 배포하고 동일 공정으로 확산합니다. 여기서 분위기를 환기하듯 덧붙이겠습니다. 작은 성공을 빠르게 축적하는 속도가 전체 전환의 속도를 결정합니다. 데이터 분석 및 활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파트의 목적은 수집된 데이터를 품질 관리와 생산 최적화라는 두 축으로 연결하여 현장에서 곧바로 행동이 나오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먼저 품질입니다. 우리는 공정을 사람, 설비, 방법, 자재라는 네 가지 관점으로 추적합니다. 흔히 사엠이라고 부르는 이 틀을 데이터로 구현하면 한 번의 분량도 공정의 맥락 속에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작업자 교대, 설비 보전 이력, 표준 작업서 변경, 자재 로트 전환 같은 사건이 언제 일어났는지를 시간축에 올려두고 불량 발생 구간과 겹쳐보시면 원인 후보가 자연스럽게 좁혀집니다. 여기서 잠깐 강조드리겠습니다. 식별자와 시간의 일관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그 어떤 고급 분석도 힘을 잃습니다. 다음은 공정 이상을 미리 잡아내는 통계적 공정관리,
SPC입니다. 관리도는 공정의 호흡을 보여줍니다. 평균과 산포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지, 특정 패턴이 반복되는지, 혹은 외란에 의해 순간적인 tim이 있는지를 시각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관리도 경보를 단순 알림에서 멈추지 않고 권장 조치와 연결합니다. 예를 들어 상한선 접근 경향이 탐지되면 최근 교정 기록과 작업 조건 변경 이력을 자동으로 첨부하고 점검 체크리스트를 바로 띄웁니다. 한 호흡 고르고 핵심을 정리하면 SPC는 그래프가 아니라 조치로 이어지는 규칙일 때 비로소 효과가 납니다. 이제 시선을 생산 최적화로 돌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OEE 기반의 비가동 원인 분석입니다. 가동률, 성능, 품질 세 요소가 어디에서 손실되는지 수치로 보여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손실을 더 잘 보이게 분해하는 일입니다. 계획 정지와 불시 정지, 소프트 스톱과 하드 스톱, 미세 정지와 감속 운전을 구분하고 정지 원인의 표준 코드를 부여하면 개선의 우선순위가 명확해집니다. 예를 들어 미세 정지가 많아 성능 손실이 크다면 우리는 컨베이어 동기 지연, 피더 부족, 비전 추론 대기 같은 병목을 동일 시간축에서 확인하고 공정 인터페이스를 조정합니다. 잠시 속도를 늦추어 말씀드리면 OEE는 숫자 그 자체보다 손실을 명확히 이름 붙이는 언어로서의 가치가 큽니다. 두 번째는 병목 공정 개선입니다. 라인의 총 리드타임은 가장 느린 구간이 결정합니다. 그래서 각 공정의 택타임 분포와 대기 시간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벤트 로그를 기반으로 사이클 분포를 그리고 상위 100분위에서 튀는 구간을 찾습니다. 그 지점이 자재 대기인지 품질 대기인지 설비 재시작 대기인지 원인을 나눠보면 작은 개선이 전체 처리량을 크게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예컨대 비전 재촬영 비율이 높아 병목이 발생한다면 조명 조건을 고정하고 ROI를 재설계하는 것만으로도 라인의 리듬이 안정됩니다. 다시 분위기를 전환해 핵심을 말씀드리면 병목 개선은 거대한 투자보다 짧은 실험의 반복으로 성공 확률을 높입니다. 품질과 생산은 분리된 목표가 아닙니다. 관리도 경보가 잦을수록 재작업과 정지가 늘고 이는 곧 OEE 하락으로 이어집니다. 반대로 병목 개선으로 대기를 줄이면 급한 작업 지시와 셋업 스트레스가 줄어 품질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대시보드는 두 축을 같은 화면에서 보이게 설계합니다. 좌측에는 품질 이상 신호와 사인 변화 이벤트를, 우측에는 OEE와 손실 분해를 배치하고 알림을 누르면 관련 로그와 표준 조치가 함께 열리도록 구성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부탁드립니다. 모든 분석은 페루프로 끝나야 합니다. 경보가 조치로, 조치가 기록으로, 기록이 학습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유지하시면 데이터는 보고가 아니라 성과가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사임 추적으로 맥락을 붙이고 SPC로 이상을 조기에 감지하며 OEE 손실 분해로 개선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병목 공정 개선으로 처리량을 끌어올리겠습니다. 오늘 배운 원칙을 현장 체크리스트로 바꾸어 하나씩 적용하시면 분량은 줄고 리드타임은 짧아지며 보고 회의는 판단과 실행의 장으로 바뀌실 것입니다. 이제 다음 화면부터는 예시 데이터를 바탕으로 관리도 설정, 손실 분해, 병목 탐지 과정을 차례대로 시연해 드리겠습니다. 한 걸음씩 그러나 확실하게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